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양영일 또 사장님 마주 앉았습니다. 함께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히터팬 선생님이 질문이거든. 어떤 유튜브를 보니 김정은 암살 기도가 26회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봤는데 믿어도 되나요? 우리 모르는 그게 있었나? 그 다음에 북한군 출신 탈북민 말을 들어보면 군대에서 김종석을 죽이고 싶다고 말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그러는데 뭐 없지. 이게 맞아. 그 다음에 혹시 상당수 발표된 암살 기도가 김정은 자작극이 아닐까요? 발표된 게 있나? 발표된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 위기의식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자신을 위한 과도한 철통 경비, 핵무장, 미사일 발사, 성군 정치가 정당화될 테니까요. 이렇게 딱 돼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김정은 시대는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이 모든 걸 보자면 김일성 때부터 봐야 되거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이어지는 북한 역사에서 소위 실용적석 암살기도. 암살기도 김일성 때는 뭐 내가 알기로는 그 박금철이 합산파. 박금철이가 그때는 뭐 김일성이가 러시아에 갔다 오다가 최관이 놓친네 그 뭐야? 최관 김옥순이. 김옥순이. 네. 김옥순이가 그거를 김일성한테 미리 알려갖고 거기 방문 갔다가 오는 걸 하루 앞당겨서 원래 평양에 내리게 돼 있는데 이놈이 김일성이 그거를 알고 함흥에 내렸다며. 함흥 비회장이 있나? 있었길래 함흥에 내렸다 그러지? 그건 저는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고. 함흥에 내리겠고 그다음에 이거 박금철이 잡았다 그러잖아. 박금철은 이제 소련 갔다 오는 걸 평양고 순항대응장에 내릴 때 고사포로 쏴서 뚫으려고 그렇게 다 작전을 폈는데 박금철이 이 처형되면서 우리 광장에 온 사람도 있어. 나 그 사람한테 들었거든. 그럼 맞겠네. 그 최과에 넣친 내가 고발했더니 김옥순이가. 박금철이 김도만이 그때는 일체계가 나오기 전이란 말이야. 그렇지. 박금철 파당까지 제거한 다음에 우리 당내에는 김일성 사상, 유일 사상밖에 없다. 68년 고전이거든 다. 이렇게 된데 암살기도 김정은 암살기도가 26번이나 있었다는 걸 이걸 어떻게 알아냈는가 그거요. 이건 말도 안 되지. 암살기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는. 김정일이 때부터는 철저한 거예요. 철없지. 그때 박금철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허위국이 생겼단 말이야. 허위국이 생겼지. 허위국 1국, 그렇지. 2국. 1국은 그 김일성. 김일성이고 2국은 김정일이고. 근데 야들은 주 업무가 뭐냐면 구테타를 진압하는 부대예요. 말하자면 그걸 누가 했냐면 처음에 허위국 사령관이 누구던가? 이의설? 그럼 이울설이가 처음에 했지. 무장 장비도 북한에 장갑차가 있는 건 이 부대밖에 없어요. 그건 맞아요. 시가전에 가능한 모든 장비는 여기에 다 집중되지 군은 못 가지고 있거든. 중앙당 군에 들어가 보면 내가 95년 초까지 드나들 때 보면 고려 호텔 쪽으로 들어가는 거짝에 군수공업부가 있거든. 그 뒤에 가면 장갑차들이 다 있다고. 주둔에 있다고. 고사총도 있고. 그게 다 그걸 위해서 준비했겠지? 그래. 주 업무가 그 구테타 막는 부대야. 허위국. 그리고 그 중앙당은 통 돌아서 허위국이 몽땅 위수경비를 가져가거든. 그러니까 그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암살기도가 26번 있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난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김일성이 하던 1국은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없어지고. 통폐합한 거 아니야? 그땐 통폐합했다가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김정일의 유훈 집행인이 김경희거든. 그러니까 허위국 그때 다시 분리돼가지고 1허위국은 김정은 걸로 가고 2허위국은 김경희 때문에 새로 또 분가해서 나갔거든. 요까진 팩트가 정확하지.
그리고 무력으로 볼 때는 북한이 한 개 군단이면 한 3만의 무력이거든. 근데 허위국은 허위 사령부인데 그거는 10만이에요. 아, 그렇지. 3배가 더 되는 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를 할 수가 없어. 극하고 김정은이 움직이는 모든 동선이 극비공개거든. 내가 평양에 있을 때 김일성, 김정일 암살기도 이건 가능하겠다고 느낀 게 허위 사령부가 저들 말이고 김정일이 배려로 어디에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그게 천리마 동상 밑에 모란봉 구역 그쪽에 옛날부터 있은 고저택들이 많았거든. 기아집들이. 거기 가면 진짜 민속거리 같은 그런 한옥집들이 굉장히 하루아침에 밀어버리고 대단한 덩치가 큰 청사가 딱 들어왔거든. 극하고 그 청사가 끝난 다음에 1994년도인가 91년도에 김일성이가 그 청사 현지 시찰 오는 그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뭐 허위국에서 나와서 기본 부대가 나와서 허위 사령부 군회를 몽땅 이거 무슨 탐지기 갖고 했는데 1차 때도 발견 안 되고 2차 때도 발견 안 된대. 3차 김일성이 30분 후에 온다. 그때 무슨 어떤 하수구에서 폭탄이 발견됐다는 안돼도 거짓말 같아. 그래가지고 김일성이 오게 된 걸 전격 취소하고 그때 그 허위국 청사를 4차선 왕복 4차선 도로를 건너서 그 옆에 안상택거리가 쫙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고층 건물로 제일 교포들이 돈을 쳐였고 아파트를 받은 그 아파트가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요 김정일이 요거 내쫓는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제일 기국민들하고 저 광복거리 끝자락에 있던 허위국 아파트 군간들하고 이 3.1세의 집을 교방시켜버렸어. 난리가 났댔거든. 근데 후회되니까 그 폭탄 때문에 그랬대.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거든. 그렇지. 그것들이 꾸미는 명분을 그렇게 찾는단 말이야. 그렇게 찾지. 수령의 보위를 위해서 다 이렇게 뜯어고치지. 수령의 허위 사업은 0.001mm 오차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잖아. 그렇지. 수령의 안녕은 조국의 안녕, 인민의 행복, 혁명의 승리의 상징이고 무슨 세계 공산운동의 미래이고 저거저거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그 박검철 사태 지나면서부터는 허위국이 그건 내한되면부터는 쿠데타를 할 수가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암살 기도라는 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언제 가니 언제 오니 그것도 모르는 일이고 내 이 암살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웃기는 소리 한마디 하겠다고. 내가 대한민국에 1999년 1월 16일에 들어왔거든. 그해 노무현 정권 때 우리 사무실에 신생 러시아 소련 공산당 해체된 썩 후에 그 한국인이요. 러시아 국민인데. 근데 이 양반이 어찌 저를 타고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어. 그때 김덕홍 선생님하고 내가 있는데 거기서 김정일을 저 새끼는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야. 그때 김정일 때니까 이거 저거 우리 러시아의 그 사람들도 김정일 새끼는 그렇게 미워한데 됐다 그러더니 자기가 러시아 마피아하고 연결이 돼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세계를 전혀 모르다나니까 그때 무슨 정보를 받았나? 김정일이가 중국을 방문한다는 거야. 우리도 어리석었어. 암살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오버리 컸지. 그래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주겠으니까 마피아 선에서 무기를 구해달라 그런 거예요. 이거 나 처음 공개합니다. 그 무기는 대한민국에 못 끌고 들어오니까 중국 어디면서 만나서 인수받는다. 그땐 또 정일을 죽이겠다고 자기는 언제든지 보내달라. 무조건 죽이겠다. 그런 사람들까지 확보하셨댔거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돈은 언제든지 주겠으니까 무기를 해서 이렇게 오는 날 나는 그 구체적인 작전까지는 나는 배제되고 비밀 보장으로 해서 그 내부에서 또 그 김덕홍 선생님이나 그 몇 명하고 그 일이 있었거든. 이 양반 미친놈이요.
러시아계, 한국계 러시아인인데 국정원에다가 다 고발했다. 그래가지고 국정원에서 과장이 나왔어. 김덕홍 선생님은 다치지 못하겠고 나를 부른 거요. 나를 이제 잡아간다는 거요. 어때요? 아니 국가정보원이 잡아간대. 김정일 암살 기도를 했다고. 듣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무기 끌어들이고 뭐 저거저거. 그래서 내가 무기 사달라고 돈을 주기로 했습니까? 무기를 대한민국에 끌어들이기로 했습니까? 그리고 내 탈북민으로서 민족의 주조 북한이 원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이겠다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더 길길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 옴포 줄라 왔다가 지금 아마 계시겠지요. 생각나실 겁니다. 그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오히려 나를 흡족하게 쳐다보고 가시더라고. 그런 일까지 있었다니까. 근데 그 김정일이를 암살하는 그건 마피아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지. 짝도 없어. 택도 없지. 중국이 어느 나라 수반이 와도 김정일만큼 이렇게 김정일이 신변에 대해서 신경 쓰는 국가가 없어요. 그 기차 타고 이렇게 길게 오는데 신경 써야지. 왜냐면 김정일이가 자빠지면 그렇지. 못했던 이가 항상 그랬잖아. 입술이 없으면 이빨이 시리다 그래갖고 혹시나 북한의 그 김씨 일가들 들어오게 되면 그 경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게 고와서가 아니라 자기네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그런단 말이야. 국동 지역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지.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단 말이야. 이 때문에 이거 마피아 정도는 택도 없어.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뭐 펌페이를 만나서 중국 놈들 다 거짓말쟁이다 해도 중국은 김정은이가 이제 중국 간다면 또 그렇게 보호해 줄 거거든. 그러니까 김정은 암살 사건 북한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우린 저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얄짤 없습니다. 그래서 반을 들어갈 틈도 없습니다. 이제 이분이 포티겐 그거 피터 펜 선생님. 그 분명히 알아요. 김씨 일가가 움직이면요 한 10만이 움직여요. 10만이 움직이지. 그것도 허위국만 해도 10만인데 거기에 사회안전부, 그 국가보에서 사회안전부, 국가보에서 다 동원되지. 다 동원된단 말이야. 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개미 한 마리도 못 지나갈 걸. 그래서 개미도 뭐냐 뭐 조그만 뭐 마피아 정도에 사는 건 그건 게임이 안 되고. 게임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거 암살기도 26회 김정은 시대. 이제 뭐 그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어떤 탈북민이 북한 군대에 그렇게 복무하면서도 김정석 죽이고 싶다고 말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 맞습니다. 군대는 더더구나 꿈을 못 꿉니다. 군부대 시찰해도요. 그 행사과 거 있잖아, 그 새끼들 거. 그 행사과 있고 헐국에서 다 죽어나잖아. 네, 행사과 있는데 김씨 일가 움직일 때부터 그 행사과 애들이 따라다닌단 말이야. 따라다니는데 뭐 TV에 나오는 건 뭐 가서 그 군부대 가서 병사들 만나고 뭐 뭐 식당도 그 군부대 그 병영도 가보고 그런 거. 개지도 보고 잉어도 보고. 이거 다 행사과들이 개주고 다니는 거예요. 한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세팅을 철저히 해놓고 김일성 족속 철통 같은 보위 원칙에서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암살기도 26번 그 간절한 바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듣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있을 수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김정은이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자작 암살 기도를 하지 않는가. 자작 암살 기도가 더 무섭다. 진짜 그렇게 미션을 준비했다. 그 속에서 진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독재자들은 지발사도 못 믿어. 지발이지도 않으면 너 칼로 훅 빼버릴까봐.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건 선군 정치 정당화도 될 수 없고 그 위에 있는 개념이며 핵무장 미사일 발사 이 위에 있는 개념입니다. 김일성 족속 정치 사상 속으로 목숨으로 경결히 옹호 보야자. 이거는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북한 모든 국책이 최정점에 있고 유일한 번성이고 본질입니다. 여기서 홀 벗는 날은
김일성 적석 체제가 붕괴될 때만이 이게 가능하거든. 근데 붕괴되려면 진짜 아니면 북한이 붕괴되려면 그 김씨 적석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거지. 예, 그 국내에선 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저,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못하지. 북한에서는 뭐, 못하지. 죽어도 못하지. 그 뭐 암살자가 들어가서 한다는 건 그건 불가능한 없는 거고. 소리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또 가짜 김정은이가 다닌다. 그건 더 황당한 그 발상입니다. 그건 우화집에서나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소설책에서나 동화책에서나. 절대 권력 국가에서는 그 가짜가 있을 수 없어요. 가짜 김정은 하는데 독재자가 또 제일 무서운 게 자기하고 비슷한 놈입니다. 왜? 그 최측근에서 훈련금 시켜놓고 가짜를 내세워놓고 얘가 걔 맞다. 정권을 훅 찌면 어떡해. 그래. 독재자들은 잃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깨끗이 순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짓거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에서 뭐 어떤 일각에서 특히 탈북민 사이에서 가짜 김정은이 진짜 김정은이 말할 때는 야 삼류 소설이다 그렇게 무시해버리는데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지금 뭐 김정은이가 지금 뭐 자기 딸을 데리고 나오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김정은이가 분명히 아들이 있어요. 있지. 그 뭐 북한에서 인민반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냐면 김용수라고 이름을 짓지 말라 그랬대. 김용수? 그 새끼 이름이 김용수인가? 뭐 아마 아들이 있다면? 있다면 아마 김용수길래 그러지? 김용수. 그래서 이 이름 짓지 말라 그랬으면 요 놈이 후계자지. 북한 조건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그렇게 인민반에 그런 포치가 내려왔대요. 근데 김정일 때도 김정일의 후계자 74년도 나왔잖아. 그때부터는 정일이라는 이름이 북한에 싹 다 없어치우잖아. 싹 없앴지. 김정일은 아예 없앴지. 그러면 김용수를 이름 못 쓰게 포치했다.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거는 새끼 이름을 아들 새끼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이가 내리는 소림수가 내가 봤을 때는 우선 첫째 이 목숨이 인질로 데리고 나오고 우선 첫째 아니 주애를 인질로 데리고 나온다고? 난 그렇게 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두 번째가 뭐냐면 4대까지 내가 후계자를 내세운다. 그거는 쟤들은 내세운다 결심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 꼭 그렇게 된다고 보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이미 전부터 이게 사회적인 고정관념으로 심어넣기 위해서 주애를 앞치마로 내세운다. 빙고. 맞아. 예, 그거고 그건 맞아. 걔가 후계자가 아니라 후계자라는 것이 아니라 4대까지 맹맥히 간다. 맹맥이 간다는 그 이미지를 북한에다가 먼저 보여주는가 그러는 거고. 첫 번째는 이제 내가 첫 번째 보는 건 내 김정은이 그 저기 목숨 위태로워서 딸을 데리고 나오고 데리고 나가면 아들을 들고 나오지 왜 딸을 들고 나오고 있어. 아들은 죽이면 안 되니까. 아들은 숨겨야 되니까. 숨겨야 되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건 첫 번째 목적이 자기 목숨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주민 사회에 4대 세습을 하겠다는 그런 이미지를 준 거고. 고정관념 쌓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 동감해요. 세 번째는 절대 핵은 포기 안 한다. 후대까지 물려준다는 거. 그건 포기 안 하지. 그러니까 자기 4대까지도 무조건 핵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김정일 때부터 알았거든. 핵은 곧 조선, 조선은 곧 핵. 그러면 조선은 곧 김정일, 수령적석. 그러면 핵은 곧 김일성 적석이거든. 이거는 그건 김일성 적석이 이 악의적이고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국가 철학이고 비전이거든. 김정은이가 이젠 국내에서는 김정은이 제낄 사람은 없지. 미국이 무서워서 그 딸을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 공개된 장소에 나왔을 때 그
뭐야. 애새끼 있는 것까지 쐈다 하면 또 걸어. 문제가 걸리나? 뭐 비난을 얼마나 받겠어? 막 미국이 그거 썰레만은 때리듯이 정밀 타격으로 김정 은희를 깐다. 깐다 하게 되면 그 딸 옆에 있으면 딸이 죽잖아. 그러면 국제적으로 얼마나 그 비난을 받겠어? 딸까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내가 봤을 때는 인질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공개적인 장소에. 그게 불가능한 지경도 아닙니다. 김정은이 처지해 놓고 볼 때 이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그 논리입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썰레만 죽었을 때 엄청나게 그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그거 타고 가는 차량차를 정밀 폭격했잖아. 김정은이 저 죽을까봐 그 딸을 방패로 들고 나온 거야. 아마 계속 들고 나올 거야. 공직성상에 아마 계속 들고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그냥 내가 생각할 때 김정은이 저거 미국을 얼마나 무서우면 저 새끼를 인질로 들고 나오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난 여기 한 표 던집니다. 내가 그 생각까지는 못했습니다. 독재자가 못하는 국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이건 얼마든지 김정은이 내피설로는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절대 그 여자를 후계자를 절대 안 세워. 이제 암탉이면 집안이 망한다고 지금도 고아되는 놈들인데 이건 뭐 그건 대액도 없는 소리고. 그래서 피터팬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다나니 그 김정은이 딸년 데리고 나오는 본심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양 선생님의 발언을 기준으로 또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